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자, 돈나무 언니가 캐티 우드 돈나무 언니가 일론 머스크를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연일 테슬라의 악재 뉴스가 쏟아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일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그대로 캐티 우드는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시장을 10배 이상 성장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극찬을 했는데요. 10배 이상의 성장 끌어올릴 수 있는 근거로는 테슬라의 반값,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이미 지난번 작년이죠. 그 반값 테슬라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정확한 출시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트럭처럼 굉장한 챌린지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근데 이제 돈나무 언니가 이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2만 5천 달러짜리의 테슬라가 나오게 되면 테슬라의 시장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즉 아크의 연구, 자율 기술 및 로봇 공학 이사인 샘 쿼러스는 23년에 테슬라의 모델 Y가 120만 대를 판매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되었다고 메모에서 밝히면서 이 모델은 시장의 5%만 다룰 수 있는 가격인 4만 달러 이상의 스티커 가격으로 이런 위협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코러스에 따르면 아크의 연구에 따르면 자, 이 무기고 2만 5천 원 달러짜리의 차량이 있으면 50%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그러한 모델이 언제 생산에 들어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아크는 여러분 요즘 연일 떨어지는 테슬라 주가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반등에는 그나마 일론 머스크의 이 CEO 악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오늘 또 반등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크에서 계속해서 테슬라를 사들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아크 이번 공격적 투자 어떠한 결과로 맺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YTN의 화면과 함께 볼 텐데요. 자, 테슬라 주가가 요즘 연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조금 반등이 들어왔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떨어졌죠. 자, 이렇게 테슬라가 많이 떨어진 데에는 한 원인으로서 독일 쪽에서 더 이상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는 악재가 또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자,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 화면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순위에서도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브로드컴에 밀려서 10위 밖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브로드컴이 테슬라를 제치는 일이 발생하다니. 자, 독일의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SAP라고 이곳에서 더 이상 테슬라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어제 나오면서 테슬라의 하락을 더 부추겼는데요. 자, 이런 로이터 통신과 마케로치 등에 따르면 2만 9천 대의 차량을 보유한 SAP가 독일의 대표적인 테슬라 큰손이죠. 테슬라를 구매하는 더 이상 테슬라 차량 구매를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가 가격을 너무 자주 바꾸기 때문에 그 테슬라 인도 일정도 잘 맞추지 못하고 있고 가격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테슬라를 사지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자, 보통 횟집의 시가라고도 욕을 먹었던 테슬라의 가격 변동의 이 액션이 현재 악재로 좀 다가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1월은 각 주가들에게는 참 좋은 달이지만 테슬라는 올해는 예외였던 것으로 보여지죠. 예외였죠. 1월 한 달 동안 테슬라가 엄청 많이 빠졌으니까요. 자, 흥미로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월 달에 테슬라가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정리한 리포트인데요. 첫 번째는 마진이 축소됐고 두 번째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아직도 밸류에이션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어떤 투자자 한 분이 손독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테슬라 주식을 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테슬라 주식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런 얘기 해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혹 빠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절대 다수의 자기의 재산이 테슬라 주식으로 구성된 일론 머스크, 요즘처럼 테슬라 주식이 빠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거나 멘탈이 털리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일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부쩍 트위터 글 올리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뉴스를 전해드리는 2월 6일 오늘 테슬라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아직 장 끝나기 1시간 전 남았는데 그래도 희망적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렌트카 회사 중에 하나가 헐츠잖아요. 여기 좀 화면 보이시죠? 오늘 4분기 실적 발표했거든요. 프리장에서. 근데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급등하고 있습니다. 무려 8.16%.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의 오늘 헐츠의 오늘 실적 발표 내용을 쭉 보면 뭐 끼어 맞추기식의 느낌이 좀 강한데요. 헐츠가 오늘 많이 주식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실적 발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전에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자, 헐츠에서 지금 렌트카 회사잖아요. 테슬라 2만 대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거다. 이는 충돌 및 수리와 관련된 비용 상승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휘발유 자동차를 더 선택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헐츠 주식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일전에 한번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없지만, 자, 이렇게 되면 완전 자율주행이 돼가지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게 우버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큰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 일단 제동이 좀 걸린 모양새입니다. 고양이가 자꾸 울죠. 마지막 뉴스입니다. 위기의 테슬라 시총이 줄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자, 요 뉴스 끝나고 제가 이거 간단하게 지금 장 끝나기 50분 전인데요. 테슬라 지금 움직임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독일 기업의 테슬라 구매 중단 선언으로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테슬라 시가총액이 10위 밖으로 밀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올랐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24일 실적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죠. 사실 저는 이거는 대대적인 실수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테슬라 주가는 전기차 수요 감소 문제와 테슬라의 차값 인하 정책의 실패 시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맞물리면서 연초 대비 무려 27.12%나 급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시총도 지난해 말 7,914억 1천만 달러에서 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5,766억 4천만 달러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앞자리 7이 5로 줄었네요. 시총이 급감하면서 테슬라 시총은 미국의 통신용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에 이어 10위로 떨어졌고요.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린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독일의 소프트웨어 기업 SAP가 더 이상 테슬라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것도 한몫했고요. CEO 리스크도 한몫했고요. 뭐 여러 가지가 계속 한몫하고 있죠. 올해 테슬라 인도 예상 대수 전망이 하락하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자, 투자은행인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95달러에서 225달러로 크게 내렸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것은 테슬라의 올해 차량 인도 대수가 지난해 대비 약 7% 증가하고 193만 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파이퍼 샌들러의 전망은 월가의 평균 전망보다 낮아서 월가에서는 평균적으로 테슬라의 올해 인도량이 지난해보다도 약 20% 증가, 고작 20% 증가한 220만 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테슬라 움직임 보면은요. 자, 오늘 시장이 어땠나 딱 한번 볼까요? 지금 장 끝나기 45분 전인데 컨비네이션 그렇죠. 오늘도 변함없이 나스닥이 이렇게 N자형 S&P 함께 계단식 하락을 이었는데 12시 기점으로 바닥을 다지더니 올라섰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테슬라는 오늘 굳건하게 2.19%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의 움직임. 초반에 빠질 때도 테슬라가 강하게 쳐 올리면서 시장을 좀 떠받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첫 번째 180불을 지지하긴 했지만
우리가 늘 어떤 주식의 움직임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트 캔들뿐만 아니라 거래량 보자 그랬잖아요. 테슬라의 오늘 거래량을 보면 109.75 밀리언이 나왔는데 평균 거래량이 117.11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에 못 미치게 될 때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냉정히 말하면 기술적 반등에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테슬라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축구 져서 좀 우울한데 뭐 그동안 고생한 우리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한국 선수들께 수고했다 말하고 싶고요. 이제는 중동 축구가 정말 우리를 이렇게 목을 조인다 그럴까요?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내 호랑이로 머물기 쉬운, 그렇죠, 국내 K리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나가야 되고요. 정말 목이 터져라 응원했는데 오늘 축구의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 자체였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잃을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는데요. 최소한 오늘 축구처럼 후회스러운 경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 끝나고 이어지는 테슬라 차트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